3월 14일부터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ISA가 출시됩니다. ISA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 계좌를 말하는데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혜택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IS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 취업자라면 원천징수 확인서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농업인 또한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약 14만 명이라고 하니 웬만한 부자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만능통장 ISA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ISA에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2천만 원 안에서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상품 간 교체도 가능합니다. 예금이나 적금만을 넣을 수도 있고 펀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간에 예금과 적금은 빼고 펀드와 ELS만 넣고 싶다면 이렇게 중간에 포트폴리오 변경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서민 비과세 상품으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등의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5천만 원 이하라든지 가입 자격에 많은 제한이 있었고 또 가입 기간 중에도 상품을 교체하게 되면 해지로 간주를 해서 비과세 혜택이 취소가 되거나 세금 추징을 했습니다. 하지만 ISA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상품 교체를 하는 등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가 갖는 장점 두 번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 덕분에 도입 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ISA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나 매매 차익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9.9%만 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가입자라면 비과세 한도 기준은 25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이자 소득이 3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15.4% 물어야 했습니다. 300만 원에 대한 15.4%, 즉 세금으로 46만 2천 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ISA는 다릅니다. 이자 소득이 똑같이 3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9.9%, 즉 9만 9천 원의 세금만 내는 것이죠. 46만 2천 원과 9만 9천 원의 세금,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 대상자라면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지겠죠? ISA의 세 번째 장점은 과세금액 산정 기준이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4개의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개의 상품이 각각 2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나머지 2개의 상품이 각각 100만 원씩 손실이 나서 총 수익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손실이 난 상품에는 물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익이 난 상품 200만 원과 200만 원, 총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ISA는 다릅니다. 이 모든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손실액을 차감한 총 수익금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계좌에서는 400만 원에 대해 15.4%, 61만 6천 원을 내야 했지만 ISA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세금은 0원이 되겠네요. 만능통장의 네 번째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비과세 상품들보다 의무 보유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의무 보유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청년과 저소득자를 대상으로는 3년으로 정했는데요. 29세 이하의 가입자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이 있는 ISA,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 또는 적립식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세금 걱정 없이 여윳돈을 굴리고 싶은 고소득자 및 중산층 이상은 비과세,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ISA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ISA에 대해 알아두시고 현명한 금융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